안녕하십니까. 더 여론 3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YTN 출연하고 분장을 안 지우고 왔습니다. 분장 안 지우니까 제 피부가 굉장히 뽀샤시하죠. 보통 이제 분장실에 한 방송 30분 전에 도착해서 머리도 좀 이렇게 만져주고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나요? 덧칠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TV를 통해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요즘에 피부가 좋아졌냐 그러는데 실제는 요거 화장 안 하고 분장 안 하고 제가 출연했던 2회를 보시면 제 피부가 주근깨가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더 뉴스 시간에는 바이든 시대 남북관계 변화 전망을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까지 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는 제가 지난 2회 때 말미에 한 2분 정도 말씀을 드렸죠.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략 한 6대4 정도로 이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역시 예상대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306명 대 232명. 이게 이제 지난 4년 전에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붙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306대 232로 이겼는데 그때랑 똑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선거가 끝나고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여론조사 또 대참사다, 굉장히 큰 예측 실패를 했다, 이렇게 섣부른 보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쏙 들어갔죠. 이번 여론조사는 꽤 미국 여론조사 기관들이 애를 많이 써서 설계를 했고요. 비교적 지금 정확하게 예측 결과가 나오고 있는 듯 보입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저 주변에서도 이 트럼프가 되면은 한국 여론조사 기관들까지 비판받는 거 아니냐. 근데 지난 4년 전에도 실제 득표율은 힐러리가 더 높았죠. 그래서 미국의 간선제 때문에 예측 실패했던 부분. 근데 요즘에는 하루가 다르게 여론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우편 투표가 본 투표보다 한 며칠 전에 치러졌죠. 그때 확실히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좀 여론조사상으로도 좀 높게 나타났었고, 우리나라 총선 때도 사전투표 때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높았던,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높게 나타났던 시기에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투표보다 민주당 후보들의 득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일부 그 민경욱 의원 등이 주장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작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여론이 급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D-6 때 여론조사 공표하고 보도를 못하게 하는데요. 이 부분은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슈 조사 바이든 시대 남북관계 변화 전망 별 차이 없을 것이다가 48.8%였고요. 이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인데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26.5, 더 좋아질 것이다 16.4, 좀 부정적 전망이 한 10%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별 차이 없을 것. 지금도 사실 좋지 않죠.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북미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트럼프는 탑다운 방식, 그리고 바이든은 바텀업 방식, 그래서 실무자 협상 중심의 협상 방식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가 있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33.4%로 다른 정당 지지층보다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54.5%가 별 차이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을 해서 높은 편이었고요. 이념 성향도 진보층은 비관적, 보수층은 낙관적, 이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중도층은 별 차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제 전략적 인내. 근데 이제 강경화 장관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그때처럼 전략적 인내 방침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민주당 정권에서 북미 관계가 좀 안 좋았죠.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는 한국에서는 보수 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수, 미국에서는 진보 정권일 때 사실 교착 상태, 이 전략적 인내였고, 실제 진보 정권끼리 호흡을 맞췄던 김대중 클린턴 대통령이 겹친 시기 1998년 2월부터 2001년 1월,
이때가 진보 대 진보, 한미 양국이 진보 대 진보 정권끼리 호흡을 맞춘 유일한 때였는데요. 이때는 클린턴 정부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이때는 케미가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또 정권이 유지가 돼서 민주당에서 한 번 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을 연장해서 유지를 한다면, 그러면 민주당 대 민주당 좋은 케미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관과 낙관이 교차하는 거죠. 여론조사는 약간 비관적인 전망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만, 말씀드린 진보 정권 대 진보 정권이 호흡을 맞췄던 이때는 좋았다라는 기억을 국민들이 많이 못할 겁니다. 이제 그런 보도들이 앞으로 나가면 대통령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김 위원장을 TV 토론 과정에서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서 독재자 폭군 이런 표현을 했는데, 막상 또 대통령이 되면 취임하면 외교적인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또 마냥 비판할 수는 없겠죠. 평화 또 협상, 그래서 거기서 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바이든 차기 대통령도 노벨상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낙관적 전망을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특이한 사항은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또 전망을 하는 분들이 계셨다, 이런 결과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골프 치면서 그 선거 결과를 봤다고 하는데, 부인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306명으로 선거인을 확보하면 아마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11월 첫째 주 44.4%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 50.2%. 지난주 대비 긍정도 빠지고 부정도 빠졌습니다. 부정 빠진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좋은데 50% 밑으로 내려가지 못했고요. 0.7%포인트 하락한 50.2%. 긍정평가는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주 중까지는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주 후반에 특히 금요일날 김경수 지사의 2심 선고, 징역 2년 실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문 핵심 지지층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김경수 지사인데,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유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금요일날 대통령실이 42.6%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목요일날도 좀 상황이 안 좋았던 부분,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관련해서 산업부, 한수원 등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물론 이낙연 대표가 강하게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정치검찰이다, 이런 비판들을 민주당에서 해서 주반에는 또 주말에는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목요일 상황은 좋지 않았고요. 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국민의 집단 학습 기회라는 발언을 해서 이게 또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목금에는 대통령 지지율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였는데 더불어민주당 34.7%,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횡보했죠. 이 정도면 등락이 크게 없었습니다. 국민의힘도 크게 변동폭은 없었습니다. 0.9%포인트 낮은 28%. 0.9%포인트 하락도 하락은 하락입니다만 오차 범위 내에서 횡보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김종인 위원장과 또 당 바깥 홍준표 전 대표, 또 안철수 대표 계속 뺄셈의 정치하는 거 아니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야권연대? 야권이 국민의힘 말고 뭐가 더 있나? 국민의당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그다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등이 계속 비판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0.1%포인트 하락했는데 충청권에서 좀 또 40대에서 좀 오른 반면에 서울 PK에서 빠졌습니다. 지금 서울하고 PK에서 빠지다 보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소폭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인용하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제쳤다. 그래서 리얼미터를 또 우호적으로 보는 보수 세력들이 있는가 하면 리얼미터를 비판하는 진보층의 댓글러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갤럽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대통령실도 지난주에 갤럽이 아마 동률이었을 것 같습니다. 큰 변화 없었는데 지금부터 0.5%포인트지만 빠졌냐? 근데 갤럽은 화수목 조사를 하니까 금요일날 우리가 많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42.6. 금요일날 조사를 우리가 만약에 안 했고 목요일날 마감했으면 아마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갤럽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정당 지지율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갤럽은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20%대 거의 20%나 19%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샤이 보수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말미에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서울시장 선거는 지금 아까 안철수 대표 출마 가능성,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차단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당내에서는 현역 의원들도 좀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부산도 서병수 의원이 좀 복수전, 서력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이나 당 주류는 현역 의원들은 좀 부담된다. 왜냐하면 서울시장도 말이죠. 5번의 현역 의원들이 출마했는데 오전 전패해요. 박찬종 의원, 김민석 의원, 나경원 의원, 정몽준 의원, 최병렬 의원 다 당시에 현역 의원들이 출마했던 분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전패 전례가 있고요. 또 국민의힘은 의석이 지금 또 줄어들면은 또 선거를 해야 되니까 보궐선거에서 혹시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출마 여부가 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금 시대 전환도 그렇고 국민의힘이었나요? 의원들 만나서 또 토론회를 하거나 지금 교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보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물론 그렇죠. 근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경선을 하거나 단일화 합성하자고 하면 아마 안 날 가능성이 있고요. 어느 정도 물밑에서 단일 후보로 좀 추대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면 출마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이제 관심의 포인트가 이제 여성 후보들입니다. 박영선, 나경원, 추미애, 조은희 이 여성 주자들이 자천, 타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조금 더 임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개혁에 공수처도 출범을 해야 되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을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막 견제를 한참 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빠지면 또 다른 법무부 장관이 와서 또 후임 법무부 장관 또 탈탈 털릴 수 있잖아요. 청문회도 해야 되고 과정에서 당에 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을 나간다고 하면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당심을 많이 얻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 개혁 과정에서 차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영선 장관이 있고 아니면 남성 후보들 우상호, 박주민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자체는 오차범위에서 팽팽한데 보궐선거라는 날이죠. 그래서 보궐선거는 사실 여당의 무덤이다. 또 보수 야당이 좀 유리하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좀 높습니다. 평일날 치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2030, 40세대 투표율이 일반 휴일날 치러지는 선거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국민의힘에 좀 유리한 지형인 거는 여론조사 기관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 의원들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영선 장관, 또 박주민 의원 등이 좀 고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여러분들이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국민의힘은 좀 이렇게 밀어주는 분위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의원 등등이 출마하려고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당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줄 것이냐 당 바깥에서 계속 인물들을 좀 찾는 듯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스탠스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지금 상황은 국민의 입장에서 좀 좋아졌는데 후보를 좀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동력은 여전히 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바이든 시대 남북관계 변화 전망과 또 정당 대통령 지지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선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더 여론 3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